9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26억 원. 이 돈을 모은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도 벤처 창업자도 부동산 재벌도 아닙니다. 뉴욕의 한 법률회사에서 67년간 일한 비서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비아 블룸. 평생 지하철로 출퇴근했고 임대료 통제 아파트에서 살았고 택시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가장 친한 친구도 그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96세로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녀의 재산이 알려졌고 뉴욕타임스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 전역이 놀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투자했는지, 무엇을 샀는지,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따라가 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비아 블룸은 1919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동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였고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가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린 실비아는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가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브루클린의 공립학교를 다녔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낮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야간 대학이었습니다. 헌터 칼리지라는 뉴욕 시립 대학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으며 학위를 땄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대학 졸업장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절 등록금은 지금처럼 빚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간과 체력은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한 뒤 실비아는 비서 자리를 구했습니다. 1947년 28살이 된 실비아는 월스트리트의 신생 법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이름은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 지금은 전 세계에 1200명 넘는 변호사를 둔 거대 로펌이지만 당시에는 망문을 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실비아는 회사의 세 번째 직원이었고 파울러 해밀턴이라는 변호사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비서는 지금의 비서와 달랐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개인 생활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수표를 대신 작성하고 청구서를 정리하고 개인 투자 계좌도 관리했습니다. 상사가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면 비서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실비아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변호사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매번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뉴욕 최고의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었고 대기업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는 일을 했으며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발행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비아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주식이라면 나도 사볼까? 그래서 상사가 주문을 넣을 때 자신도 같은 종목을 샀습니다. 다만 금액은 훨씬 적었습니다. 비서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만큼만 샀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분석도 복잡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따라하기 투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부 정보 활용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아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상사가 사면 나도 산다. 상사가 팔지 않으면 나도 팔지 않는다. 상사가 어떤 종목을 장기로 보유하면 나도 장기로 보유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분석을 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똑한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6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투자는 조용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상사의 투자 지시가 있으면 처리하고 그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도 같은 매수를 넣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랐다고 흥분하거나 떨어졌다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산 규모를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레이먼드 마골리스조차 아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카는 말했습니다. 레이먼드는 뉴욕시 소방관이었고 은퇴 후에는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부업으로 약국 일도 했습니다. 실비아와 레이먼드는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임대료 통제 정책 덕분에 월세는 낮았고 두 사람은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남편이 도박을 즐겨서 라스베이거스에 가기도 했으며 맞춤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가난하게 산 건 아니었지만 돈을 쓰는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쪽을 택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클리어리 고틀립 사무실은 월스트리트에 있었고 당시 82세였던 실비아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연기가 뒤덮인 맨해튼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서 건넜고 집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카 제인 록시는 이 장면을 이모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실비아는 96세까지 일했습니다. 한 인사 담당자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지하철역에서 실비아가 걸어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날씨에 출근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왜요? 다른 데 가야 해요? 그녀에게 일은 삶의 일부였고 은퇴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96세에 은퇴를 결심한 이유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브릿지 게임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브릿지는 그녀가 즐기던 카드 게임이었고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소하면 게임 친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비아 블룸은 2016년 6월 5일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녀의 유언장을 정리하는 일은 조카 제인 록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인은 증권 계좌와 은행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심히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숫자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 곳의 증권사와 11개의 은행에 분산된 자산이 있었고 그 총액은 9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제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모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그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아마도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실비아의 유언장에는 간단한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일부를 남기되 나머지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조카 제인에게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제인은 오랫동안 이사로 활동하던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라는 사회복지기관을 골랐습니다. 624만 달러가 이 기관에 기부되었고 이 금액은 125년 기관 역사상 개인 기부로는 최고액이었습니다. 200만 달러는 헌터 칼리지와 또 다른 장학금 기금에 나누어 갔습니다. 실비아가 밤에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의 대표 데이비드 가르자는 기부 소식을 듣고 앉아있으라는 말을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듣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그는 이 돈이 익스펜디드 호라이즌스라는 프로그램에 쓰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9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합니다. 대학 상담, 학자금 지원, SAT 준비 과외, 캠퍼스 방문, 사회복지사 연결까지 포함됩니다. 실비아의 돈이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에 가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르자는 실비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공황의 아이였고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고. 실비아는 자신이 공립학교와 공립대학에서 배웠고 클리어리 고틀립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명문 로스쿨 출신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67년간 지켜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지막 결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실비아의 투자 방식에 대해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투자 정보를 보고 따라 사는 게 합법적인가?
이건 미묘한 영역입니다. 내부자 거래 규정은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실비아가 본 건 고객사의 내부 정보가 아니라 상사 개인의 투자 결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클리어리 고틀립의 한 변호사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지만 그건 고객사 정보를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실비아의 경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초점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67년 동안 한 가지 방식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도 떨어져도 금융위기가 터져도 기술주 버블이 꺼져도 그녀는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유하고 팔지 않는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도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실비아는 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팔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대부분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이었고 수십 년간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복리의 힘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1950년대에 $1000를 우량주에 넣고 60년을 두면 연평균 수익률 10% 기준으로 약 300배가 넘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비아가 따라 산 종목들은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들이 선택한 우량주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살아남아 성장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게 결국 $900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투자에서 무엇을 살지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가, 지금 사야 하는가, 목표 주가는 얼마인가. 그러나 실비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다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특별한 종목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사는 걸 따라 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67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매달 매년 몇십 년.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무섭게 빠질 때도 팔지 않았고 올랐을 때도 차익을 실현하겠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화려한 전환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한 번의 결정으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같은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없었고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그게 쌓여서 결국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숫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 이유는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장기로 보유하고 팔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비아는 28세에 시작해서 96세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 68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장이 빠지면 팔고 오르면 또 사고 뉴스에 흔들리고 남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조급해집니다. 실비아가 남긴 건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욕심을 대하는 태도. 그녀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부자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며 자란 아이는 돈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언제 다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쓰지 않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쌓아뒀습니다. 실비아는 결혼한 뒤에도 자기 성을 유지했습니다. 1940년대에 그건 흔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조카 플로라 모굴 본스타인은 이게 이모의 독립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비아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비서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을 모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언장에 장학금을 남긴 것도 가족이나 남편과 상의한 게 아니라
그녀 혼자 결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실비아처럼 67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고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비아의 이야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매달 조금씩 넣는다. 시장이 흔들려도 팔지 않는다. 남들이 뭘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뉴스가 무섭게 나오고 숫자가 빨갛게 떨어지고 주변에서 다 팔았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실비아는 그걸 해냈습니다. 아마 그녀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증권 앱을 매일 확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적으면 흔들릴 일도 적습니다.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푸시 알림을 받고 유튜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비아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산다. 산 다음에 팔지 않는다. 오래 가지고 간다. 시장이 무서울 때 도망치지 않는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과 태도입니다. 실비아의 조카 제이는 이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게 자산에 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든 자기 영역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900만 달러를 모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돈은 내 것이고 남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게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건 침묵만이 아닙니다. 장학금입니다. 624만 달러가 헨리 스트리트 세틀먼트에 갔고 100만 달러가 헌터 칼리지에 갔습니다. 이 돈은 실비아가 67년간 조용히 쌓아온 결과물이었고 그녀가 죽은 뒤에도 매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소녀가 밤에 학교 다니며 졸업하고 비서가 되어 평생 일하며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 실리고 뉴스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도 있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쓰지 않았냐고. 왜 평생 검소하게 살다가 죽어서야 기부했냐고. 그게 정말 좋은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실비아가 불행하게 살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녀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라스베이거스에 갔고 맞춤 옷을 입었습니다. 다만 돈을 쓰는데 큰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쓰는 게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쌓는 게 행복입니다. 실비아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인 록시는 이모가 지금의 관심을 싫어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기관이 잘 되는 걸 보면 받아들였을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돈이 잘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정도 관심은 감수했을 거라고. 결국 실비아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영향력이었습니다. 자기 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게 그녀가 67년 동안 일하며 돈을 모은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비서가 67년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9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대단한 비결은 없었고 단지 오래 했을 뿐입니다. 사고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고 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비아 블룸.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더 오래 갔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